안녕하세요. 산속에 사는 북서 만화입니다. 전편에 357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원래는 전편의 뒷 영상에 저의 포트폴리오를 이용해서 357 법칙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마이크 음질이 너무 안 좋아서 삭제했습니다. 현재 다시 촬영 중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6월 29일 새벽 1시 정도 됩니다. 현재 포트폴리오는 6월 28일 월요일 포트폴리오입니다. 오늘 하루 수익을 보면은 페이스북이 4,227불 수익을 얻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2,310불, 리오는 1,135불입니다. 아마존은 922불. 오늘 하루 종목당 퍼센티지를 보면은 페이스북이 4.39%인데 제가 갖고 있는 지금 마켓 밸류는 10만 불이 넘죠. 4,227%로 수익이 큽니다. 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볼륨을 보면은 페이스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10만 불 정도 되고요. 아마존이 7만 5천 불 정도, 애플이 6만 1천 불, 마이크로소프트가 5만 1천 불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4만 9천 불.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오늘 하루 수익이 좋으면 내 포트폴리오 전체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전체 포트폴리오 퍼센티지가 좋아집니다. 전편에서 357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보시면 페이스북이 원금이 14,000불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마존이 8,800불 정도 되고요. 애플이 13,000불, 마이크로소프트가 6,800불 정도 됩니다. 올해 1월 말에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그 다음에 마스터카드 어느 정도 팔아버렸습니다. 왜냐면은 4차 혁명주를 사기 위해서 팔아버렸죠. 근데 가장 큰 실수였죠. 근데 그 계기가 바로 제가 유튜브를 찍게 된 이유입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 포트폴리오에서 제일 처음에 산 주식이고요. 2012년도에 산 것입니다. 나스닥 상장되었을 때 샀습니다. 초창기에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를 샀고 그 다음에 추가 매수도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제 357 법칙이 정립이 안 됐을 때입니다. 그러다 시간이 흐르면서 제 357 법칙이 정립이 됐는데요. 다른 것을 보시면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1129%입니다. 근데 원금은 4025불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357 법칙이 3,000, 5,000, 7,000을 구입하는 것인데 4,000불인 것은 3,000불에서 약간 1,000불 더해서 4,000불치를 산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3, 5, 7을 기준으로 하는데 3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00불, 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00불, 7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00불 해서 357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뭐 어떤 경우는 뭐 만불치를 사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머릿속에서 3천, 5천, 7천을 항상 염두를 두고 주식을 사는 것이 좋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7,000불을 샀습니다. 현재 324%이죠. 그리고 이거와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원래 더 샀는데 1월 말쯤에 팔았습니다. 어쨌든 지금 5,900불 정도 되고요. 네, 샵은 8,300불, 6,800불, 얼마 같은 경우는 7,700불, 구글은 4,300불이요. 니오 같은 경우는 3,000불. 그다음에 TQQ는 프리 레버리지입니다. 이거는 지금 만불치를 샀고요. 우버 같은 경우는 8,000불. 코스트를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은 지금 357 법칙에서 어긋나지 않는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 선상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쭉 내려가다 보시면은 DLOK는 가상화폐 ETF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제가 1993불, 2000불 정도 샀습니다. 그러니까 좀 모험이 크고 잘 모르겠다 하는 거는 2000불 정도 삽니다. 그래서 원금을 기준으로 보신다면은 3, 5, 7 그 안에서 움직인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왜 3, 5, 7
법칙이 중요하냐면은 여러분이 종목을 살 때 3천, 5천, 7천을 기준으로 해서 2,000불 사든 4,000불 사든 8,000불 사든 10,000불을 사든 간에 그 357을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분산 투자가 됩니다. 여러분이 종목 100주를 기준으로 한다거나 50주를 기준으로 한다면 분산 투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존 같은 경우는 3,000불이라 치면은 100주면 얼마일까요? 30만 불이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그 원금은 전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제가 원금이 4,000불입니다. 2016년도 11월에 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1129%여서 12배 정도 되죠. 49,000불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은 전체 포트폴리오 상에서 엔비디아가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49,000불 정도여서 지금 5번째 정도 위치하지만 원금으로 치면은 5번째가 아니죠. 원금을 기준으로 3천, 5천, 7천으로 매수를 한다면은 설령 수익이 좋다 하더라도 전체 토탈 발륨에서는 큰 영향을 안 끼친다는 것입니다. 제가 2달 전쯤에 인터랙티브 브로커 사이트에서 TD 암트레이드로 옮겼습니다. 인터랙티브 브로커스는 매우 복잡해요. 그리고 또 하나 느려요. 그리고 트레이딩을 하려고 매도를 할 때 액세스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TD 암트레이드로 옮겼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보시면 페이스북이 가장 저희 포트폴리오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죠. 이것은 한 2~3달 전에 캡처한 것입니다. 인터랙티브 브로커는 이렇게 복잡해요. 좀 필요 없는 정보가 많죠.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전체에서 페이스북이 차지하는 비중은 12.57%입니다. 아마존은 11.14%, 애플은 9.42%요. 뭐 다큐 같은 경우는 2.18%, 그다음에 델타 같은 경우는 1.75%요. 그래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12.57%밖에 안 됩니다. 왜 12.57, 11.14%, 9.42% 이렇게 벌어지냐면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원금은 3천, 5천, 7천 그 기준으로 해서 샀는데 수익이 늘어나는 것이 다르니까 결국은 토탈 발륨에서 비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수익이 안 나더라도 한 종목이 대폭락이 하더라도 전체 포트폴리오에서는 큰 영향을 안 끼칩니다. 전편에서 10,000불이 있다면은 어떻게 주식을 사는 것인가 말씀드렸는데 만약 여러분이 10만 불이 있다면 30만 불로 시작한다면 어떻게 주식을 살 것인가? 그때도 357 법칙으로 따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30만 불이 있다면 종목을 3,000불씩 사면은 100종목을 삽니다. 5,000불로 주식을 매수하면은 60개의 종목을 살 수 있습니다. 7,000불이면은 14개의 종목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357, 3,000, 5,000, 7,000불씩 종목을 산다면은 40개에서 50개 아니면 60개 그 정도의 종목을 사실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개의 종목을 갖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관리할 수 있는가? 여러분은 뉴스나 금리나 파월 의장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런데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다음 편에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방법, 손절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10만 불치를 사든
30만 부치를 사든 만 부치를 사든 3, 5, 7 법칙 3천, 5천, 7천 그런 액수로 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게 분산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종목 하나하나에 한 주식의 가격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 종목이 주식 한 개가 20불이든 100불이든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퍼센트지만 신경 쓰세요. 퍼센트지. 여러분이 원금을 3천, 5천, 7천으로 잡아야지 그게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에 왔을 때는 분산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5년, 7년, 10년이 지났을 때 수익률이 다 다르죠. 그러면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이 달라집니다.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초기 투자한 금액이 4,000불 정도 됩니다. 그럼 그렇게 많지 않은 금액이에요. 근데 지금 49,000불 정도 되죠. 왜냐하면 1129%이니까. 이런 식으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처음 원금으로 따지면 비중이 작지만 3년, 5년, 7년이 지나면은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금을 3천, 5천, 7천을 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